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이분은 머리도 정말 좋으셨고 정치 감각도 뛰어나셨던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셨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어떻게 남성 중심의 권력, 사회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클레오파트라 하면 보통 미모가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였어요. 기원전 69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셨어요. 특히 언어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 여러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왕실 내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지도자의 치열한 생존기이기도 해요. 그녀가 보여준 리더십과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난 톨레미 왕가는 참 특이한 집안이었어요. 왕실 혈통을 지키겠다고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거대한 제국이 분열된 후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조였어요. 약 30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면서도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 문화를 고수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는 톨레미 12세였는데 별명이 플루트 연주자였어요. 역사학자들 말로는 정치보다는 음악에 더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국정보다는 예술 활동에 더 열정을 쏟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기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영향력에 많이 의존하셨고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자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관습에 따라 10살 남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톨레미 13세라는 아이였는데 아직 어린아이라 사실상 클레오파트라 혼자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거죠. 이때 클레오파트라의 나이가 18세 정도였으니 정말 어린 나이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더욱이 당시 이집트는 내후외환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로마와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 통치자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클레오파트라의 파란만장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니까 남동생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누나가 너무 나서는 것 같다. 우리가 조종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당시 이집트 궁정은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는 복잡한 구조였어요. 특히 남동생 톨레미 13세 주변에는 유력한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린 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너무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니까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전통적인 여성 통치자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남자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고 정책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이런 모습이 기존 권력층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특히 그들은 클레오파트라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다른 톨레미 왕족들과 달리 이집트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백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결국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톨레미 13세의 측근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래의 통치자로 교육받고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어려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또 다른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집트 여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 혈통이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이었던 톨레미 1세의 후손으로 마케도니아 그리스인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혈통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한 지 이미 300년이 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 지배층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300년 동안 톨레미 가문은 이집트를 다스리면서도 이집트 말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궁정에서 그리스어만 사용했고 그리스 문화만을 고집했습니다. 완전히 외국인 지배층이었던 셈이죠. 이집트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집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명국이었잖아요. 파라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유한 문화와 종교가 있었는데 통치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유배를 당했을 때 많은 이집트인들은 그저 외국인 왕족들 간의 권력 다툼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이기든 결국 외국인이 통치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클레오파트라 자신도 이런 한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왕위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성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얻으려면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300년 동안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게다가 지금 클레오파트라는 권력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유배 신세였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포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카펫에 몸을 감싸서 알렉산드리아 궁전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침 그때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이집트를 방문한 상태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직접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기로 결심한 거죠. 카펫에 몸을 감싼 채 궁전으로 운반되어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카펫을 펼쳐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나온 거예요. 이 깜짝 등장에 카이사르가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미모의 힘만은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준비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이집트의 통치자라는 것, 그리고 동생과의 공동 통치가 이집트와 로마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카이사르는 이미 많은 여성들을 만나본 경험 많은 정치가였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지적이고 교양 있는 통치자였어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정치와 외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세계 최강국 로마의 지지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클레오파트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카이사르의 지지를 얻었지만 권력 투쟁은 계속 이어졌어요. 톨레미 13세와 그의 지지 세력들이 쉽게 물러설 리가 없었거든요. 결국 알렉산드리아에서 치열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전쟁은 단순한 왕위, 계승 분쟁을 넘어서 이집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알렉산드리아 시내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이때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해요. 전쟁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남편이었던 남동생 톨레미 13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나일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익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단순한 사고일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정치적 암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왕조의 관습에 따라 다른 남동생과 결혼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톨레미 14세였는데 이 아이는 더 어렸습니다. 아직 10대 초반이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권력을 되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이번 남동생도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역시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독살이나 정치적 암살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궁정 생활 자체가 생존 게임과 같았던 거죠. 클레오파트라도 항상 경계해야 했을 겁니다. 언제 누가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연속된 비극 속에서도 클레오파트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진정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는 것.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클레오파트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려 9개 언어를 구사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집트어는 물론이고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 히브리어 등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사용되던 주요 언어들을 모두 마스터하신 거예요. 이것은 3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내신 겁니다. 톨레미 왕조의 다른 통치자들은 그리스어만 사용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한 거예요. 특히 이집트어를 배운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집트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신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고대 이집트의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말로 연설했어요. 이집트 농민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300년 동안 궁전에만 머물면서 그리스어로만 소통하던 통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더 나아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종교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의 화신이라고 선언했어요. 이시스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 중 하나로 모성과 치유, 그리고 마법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시스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이집트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이시스 의상을 입고 공식 행사에 참석했고 이시스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집트 백성들은 감동했을 거예요. 드디어 자신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통치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한 외국인 통치자에서 진정한 이집트의 여왕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클레오파트라의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을까요?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셨어요.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신관들은 수천 년 동안 파라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의 수호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어로 종교 의식을 주관하고 이시스 여신으로 행세하는 모습을 보며 신관들은 마침내 진정한 파라오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백성들로부터도 진심 어린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걸어주는 통치자를 만난 이집트 백성들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시장과 신전을 직접 방문해서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런 모습은 이전의 톨레미 통치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계 귀족들도 클레오파트라는 우리 편이야 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리스 전통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그리스어로도 유창하게 연설할 수 있었고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계 지식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이집트인들도 클레오파트라는 진짜 우리 여왕이야 하고 받아들였어요.